안녕하세요. 저희는 바쁜 현대인을 위한 영어 스피킹 어플리케이션 제작을 주제로 선정한 김아림, 이승은, 이유진, 조은입니다. 첫 번째로 피실험자별 인터뷰 분석을 바탕으로 한 사용자 조사, 다음으로 어피니티와 분석 프레임워크를 실행하여 분석한 사용자 조사 결과, 그리고 기능맵 인터뷰 분석 후에 결론을 끝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 조사입니다. 저희는 피실험자별 인터뷰 분석을 하였는데요. 우선 스피킹 어플을 오랜 기간 사용한 이 실험자는 직장인이며 스피킹 어플 키 그를 5개월간 출퇴근 중에 왕복 15분씩 사용하였고 타 어플 튜터링을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용자는 본인의 취향을 잘 알아주고 틈틈이 사용할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기 부담이 적은 어플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실험자는 스피킹 어플 사용이 미숙하며 어휘력이 부족하여 시작하게 되었고 특징적으로 AI 튜터로 학습할 수 있는 스피킹 어플 스픽나우를 일주일에 1회 약 1시간씩 1개월간 사용하였으며 타 어플 리얼 클래스를 사용한 경험이 있습니다. AI 기능으로 부담없이 스피킹 연습이 가능하며 빠른 피드백을 제공하는 어플을 원합니다. 다음으로 이 실험자는 3개월 동안 틱톡과 투더비라는 어플을 시간 제한 없이 틈틈이 사용하였고 사용 중 근무하는 경험이 있으며 틱톡에서 일반인과 주로 대화를 했는데 모르는 것을 검색하며 채팅하다 보니 부담되고 귀찮아져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틀리는 것에 대한 부담 없이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어플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사용자 조사 결과 분석입니다. 저희는 강의 선택, 스피킹, 자습, 알림으로 어피니티를 분류해 보았습니다. 분석한 결과입니다. 강의 선택에서는 사용자의 관심 분야를 반영한 강의 추천, 커리큘럼, 실력 체크, 의지력 향상이 필요하며 스피킹에서는 학습 장소에 따른 제약, 부담되는 외국인과의 대화, 그리고 문법과 어휘 보완 기능, 어플 사용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습에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한 자기주도 학습, 관심 주제 학습, 빠른 피드백, 사고력 향상, 반복 학습이 필요하고 주도적 학습에 부담감이 있으며 알림에서는 어플 확인 유도, 맞춤 알림, 채팅 기능 효율적 사용, 즐겨찾기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 노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학습 기능별 사용자 여정 지도입니다. 사용자 행동과 학습의 중요한 요인, 특이점을 학습 기능에 따라 분류해 보았습니다. 사용자 행동은 강의 선택에서 수준에 맞는 강의 강사를 선택하는 것이며 스피킹 기능에서는 원어민과의 통화나 영상을 통한 스피킹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습 기능에서는 채팅으로 자유로운 회화 연습을 하는 것이며 알림 기능에서는 푸시 알림을 확인하고 어플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습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강의 선택에서는 어플 실행 유도, 사용자의 수준에 맞는 강의 선택, 의지력 향상이 중요하며 스피킹에서는 지속적 학습이 위한 동기부여, 장소 제약이 없는 사용, 부담스럽지 않은 대화, 자세한 발음이나 억양 교정, 자신의 발음을 들을 수 있는 녹음 기능이 중요한 요인입니다. 자습에서는 자기주도 학습, 빠르고 정확한 피드백, 다양한 사람들과 부담 없는 채팅이 중요하며 알림에서는 사용자별 맞춤 추천 알림을 통한 어플 확인 유도, 즐겨찾기 알림 기능으로 채팅 학습 활용이 중요한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이점입니다. 강의 선택에서는 학습 방법이 장소에 따라 제약이 있다는 것이고 스피킹은 학습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이며 자습을 할 때는 다양한 이모티콘 활용을 한다는 점이 특이점입니다. 지금부터는 기능별 인터뷰 분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강의 선택에서는 총 3가지의 분석 결과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강의 선택 시 사용자의 관심 분야에 따라 강의가 달라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용자 맞춤 강의를 선호한다는 뜻으로 인터뷰 대상자의 답변을 예시로 들어보면 평소 마블을 좋아하는데 관심 분야에서 부담 없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실제 사용자가 쓰는 앱의 화면입니다. 두 번째는 강의 선택에서 사용자의 현재 장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장소에 제약이 있는 학습 방법으로 집과 집 외의 장소를 나눌 수 있는데 밖에서의 상황을 예시로 들어보면 출퇴근길에 영어 공부를 하려고 깔았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스피킹 연습 못하고 영상 강의 시청만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나 주로 채팅 기능을 자주 쓰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집에서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캡처 화면은 실제 사용자가 쓰는 채팅 기능의 화면이고 그 옆에 통계를 보면 사용자들이 출퇴근 시 듣기나 채팅 등의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강의 선택의 인터뷰 분석은 수준에 맞는 강의를 고르는 것으로 레벨 테스트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뷰 대상자는 나의 수준을 잘 몰라서 강의를 고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스피킹 기능의 인터뷰 분석을 하겠습니다. 스피킹할 때 틀린 부분을 쉽게 고칠 수 있는 교정 기능이 필요하다. 특히 자세한 발음이나 억양을 교정해줘야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예시로 더빙 앱을 사용했던 인터뷰 대상자는 스피킹에 대한 교정이 안 돼 있어 어떤 점이 어색하고 이상한지를 잘 파악하지 못해 답답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피킹 시 사용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사용자들은 외국인과의 1:1 화상 전화가 부담이 되어 사용을 꺼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스피킹 적응 학습이 필요하다 생각했고 다양한 학습 방법으로 이모지 사용, 실시간이 아닌 녹음 학습, 따라 읽을 수 있는 대본 제공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가 스피킹하는 것에 적응할 수 있는 단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능별 인터뷰 분석 자습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부담 없는 채팅입니다. 관련 인터뷰 내용에는 시간이 지나고 대화가 쌓일수록 부담감이 생긴다는 것과 현대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톡과 같은 채팅처럼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은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담감을 줄여주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답장을 하지 않은 대화는 자동 삭제되는 기능을 도출하였습니다. 또 꾸준히 이어나가야 하는 대화가 아닌 간단한 댓글 달기 기능으로 부담감을 줄여주었습니다. 여러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사용자 스스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관련 인터뷰 내용에서는 자신이 어려움을 느낀 부분을 반복해서 학습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들이 있었습니다. 또 반복 학습이 실력 향상에 좋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40여 개 학교 중 임의로 선발된 27개 학급 505명을 대상으로 해당 학년 교과서에서 무작위 추출된 단어 100개를 4일간 10분씩 학습한 결과로 영어 점수가 52.3점에서 75.6점으로 평균 44% 향상되었다는 내세김의 실험 결과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인터뷰 분석 알림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동기부여를 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중앙일보의 기사와 자신의 학습량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좋다는 인터뷰 내용을 통해 사용자의 학습 현황을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습을 하면서 사용자들이 기억하고 반복 학습하고 싶은 내용을 따로 모아두고 볼 수 있는 즐겨찾기 기능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휴대폰에 존재하고 많이 사용되는 위젯을 활용해서 사용자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어플을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보이는 내용으로 사용자의 궁금증을 유발해서 어플을 들어오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플을 들어가지 않아서 꾸준한 학습을 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용자들이 있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러프 스케치와 함께 기능별로 서비스 계산 방식을 작성해서 결론을 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강의 설정에서는 사용자 자신의 실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학습을 시작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게임을 통해 재미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실력을 체크하는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스피킹에서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한 결과로 나온 문제는 화상 대화나 채팅을 위해 강사를 선택할 때 얼굴이 보이는 것이 부담스럽고 대화를 시작하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모습이 실사가 아닌 캐릭터, 이모티콘과 같은 이모지로 표현하여 사용자가 재미있고 편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자습에서 채팅 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말하자면 채팅은 어플을 사용하는 누구나 사용자에게 채팅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채팅에 대한 대답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과 채팅을 하게 된다면 대화 주제도 쉽게 고갈이 되어 대화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대화 주제가 고갈될 문제를 줄이기 위해 자신의 프로필에서 원할 때 질문을 변경할 수 있고 그 질문으로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이상 답장을 하지 않은 대화는 자동 삭제해서 사용자들이 대답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압박감을 없애주도록 하였습니다. 다음도 자습인데요. 또 다른 문제점은 사용자들이 문장이나 단어를 틀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고 정답을 알게 된 후에는 다시 보지 않아서 나중에 되면 또 틀리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틀렸던 부분이 자동으로 저장이 되어 학습이 가능하게 하고 사용자가 틀렸던 부분을 일주일 뒤에 알림으로 보여줌으로써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방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알림 기능입니다. 사용자들은 스피킹하는 시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어플을 쉽게 그만두고 들어오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인터뷰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자주 보는 위젯 페이지를 활용하여 관심 분야에 맞는 영상을 보여주어 사용자가 어플을 사용하게끔 유도하는 방법을 결론으로 정해보았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